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한강교당 목타원 권혜주 교도와 함께합니다. 목타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지난 시간에 목타원님과 함께 청소년 어린 시절 원불교를 만나서 학생회 그리고 청년회 일반 교도에 이르기까지 교단 안팎으로 역할을 해오시고 특히 여성회에 몸담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했던 내용까지 말씀 나눴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목타원님이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기쁜 일이 참 많은데 근래에 가장 기쁜 일은 뭐니 해도 부군이신 이산 이정배 교도님 함께 교당을 다니는 그 기쁨이 크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 스튜디오 밖에서 든든하게 이렇게 지켜보고 계셔서 마음이 좀 안정이 더 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오늘 기사로 따라왔어요. 그랬어요. 네, 이렇게 함께 공부하고 또 도반으로 함께하는 그런 정말 참 멋진 것 같아요. 네, 함께 인생을 살아오면서 무엇보다 법으로 나누는 부군이기도 하지만 또 공부를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좀 풍부한 이야기거리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공부인으로 만난다는 것도 법연으로 만난다는 것도 그건 기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목타원님이 오늘이기까지 여성의 활동을 전국 여성회 회장으로 이제 역임을 하면서 큰 역할을 하시기까지 아마 또 내조를 크게 해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도 함께 전적으로 100% 네, 지원을 해주고 그렇군요. 묵인해주고 그런 힘이 인정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맘 놓고 우리 목타원님이 또 예. 활동을 해주셨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여성회 전국 회장이 되셨어요. 참 한 교당의 여성회 또는 뭐 교구의 여성회와는 또 다르게 원불교를 대표하는 그런 여성의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처음 이렇게 회장을 맡게 되셨을 때 소감이 어떠셨어요? 정말 제가 가장 피하고 싶은 그런 자리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한 회장님께 저는 못합니다. 능력이나 뭐 모든 면에서 부족하니까 다른 사람을 회장님에게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게 어떠냐.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 회장님의 생각은 오랫동안 저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누구보다도 한 회장님의 그 생각이나 그런 것들을 저만큼 아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 당신 뒤를 이어서 이거를 계속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하나의 우스갯소리인데 당신이 여성 회장을 할 때도 같은 심정이었다. 그렇지만은 정말 그야말로 뭐 그 깡통에 그 뭐 줄은 깨고 싶어 깨나요 하는 말이 있다. 그러면서 그거를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이 자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해야만 된다는 어떤 식으로 계속 설득을 하셨고 또 충분히 또 뒤를 계속 이제 힘을 밀어주시겠다. 밀어주시겠다. 이제 그 말에 이제 용기를 내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여성회장을 4년을 했더라고요. 전국 여성회장. 그 4년 동안 근데 참 그 어떤 한 회장님 밑에서 일을 할 때하고 제가 선두에 서서 일을 할 때하고는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었어요. 그 무게가 그렇죠. 그거는 정말 지금 생각해도 그때 무슨 용기로 그걸 승낙을 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군요. 사실 그렇습니다. 원불교의 그 모든 활동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이건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여성이든 본공이든 청운이든 어떤 단체 일이든 어떤 활동이든 우리 교도님들 모두가 임하는 그 마음 자세가 정말 천명으로 여기고 천직으로 여기고 임하지 않는가. 거기에는 어떤 사도 없기 때문에 사사로운 마음이 없기 때문에 또 어렵지만 그 일이 점점 성공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어렵게 수락을 했지만 이제 전국 여성회장이 되셔서는 정말 또 남다른 포부로 활동을 전개해 나가십니다. 회장이 되셔서 뭔가 좀
관심을 갖고 내가 우리 여성의 어떤 발전과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이제 어떻게 좀 해봐야겠다는 어떤 마음자심, 어떤 가짐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마음다짐은 물론 정말 어떤 주어진 일에 열심히 이왕 맡았으면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는 물론 있었고, 또 여성회가 그 당시 한 10년 이상 이제 그 연륜이 쌓이면서 예. 모든 일들이 하고자 하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이렇게 정착이 됐다 그러나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일을 마구 벌리는 것보다 지금 여태껏 하고 있는 일들을 조금 더 탄탄하게 쌓아나가는 거에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그런 마음으로 일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딸, 내 딸이 여성회, 원불교 여성회를 대표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삼타원 어머니의 심경 누구보다 정말 기뻤을 네.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정말 깜짝 놀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여성회장이 됐다. 이제 물론 이제 막 신문에도 이렇게 뭐 인터뷰 기사도 나고, 그래서 어머님은 미리 교당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런 그걸 다 읽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찾아뵙고 엄마 나 전국 여성회장이 됐다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그래 잘했다. 이제 내가 죽어도 되겠다. 그 말씀을 하셔요. 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저희 다른 형제들은 훨씬 더 전문적인 사회적인 어떤 잣대로 보면은 네. 훨씬 더 전문적인 일을 하고 그런 자리에 있는 딸들, 뭐 언니나 동생들이나 이런 그 형제들한테는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제가 여성회장이라는 데 대해 가지고 너무나도 그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시고 예. 저를 대견하게 생각을 하셨다는 데 대해 가지고 그 어머님의 그 신앙,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온불교라는 네. 거기에서 여성 그 단체장이 됐는 데 대해서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신 게 아닌가. 사회에서 그래서. 그 어느 자녀보다도 네. 원불교에서 이렇게 큰 예. 활동하고 공중사를 하는 네. 이 자녀가 네. 가장 든든하게 네. 기쁘게 와닿다는 예. 생각이 드네요. 예. 예. 그래서 저는 그 어머님의 그 어떤 가치 척도라 그러나요? 네. 그런 게 보통이 아니시라는 생각을 예. 했습니다. 우리 보통 그 어머니들의 마음과는 또 다른 네. 정말 예. 국한을 넘어선 네. 예, 그런 공부심 장하신 그런 어머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후에 이제 열반을 하셨을 때 얼마나 섭섭하시고 예. 안타까웠을까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한 3년째 됐을 때 이제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님 열반하시는 모습도 정말 그야말로 그 도인답게 네. 그렇게 참 깨끗하게 그렇게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가 이제 여성회장이다 보니까 그 전국에 있는 뭐 교도님들 또 총부에 있는 그 교정원 교무님들이 처음 이제 그렇게 문상을 오셨어요. 네. 많은 교무님들이 예. 문상 오셔가지고 어머님께 이렇게 절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엄마가 참 좋아하셨겠다 그런 네. 생각이. 열반 이후에도 어머니는 정말 네. 이 자녀를 공중에 내놓고 함께 네. 공부하신 덕분에 큰 기쁨, 행복하게 잘 또 매듭을 짓고 지금 어느 곳에선가 또 새롭게 또 이 상생 선연으로 만나시게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여성회 전국 여성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참 많이 해오셨는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활동이 워낙 그 벌려놓은 일들이 많다 보니까 네. 참 다 하나하나 할 때마다 이게 정성을 들여가지고 그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뭐 애를 쓰기는 썼는데 이제 기억에 남는다 그런 질문에 대답을 한다면 저희가 그 입양아 그 저기 파리 입양아 애들을 초청해서 모국에 모국에서 이제 여행도 하기도 하고 한국 또 음식을 선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옛날 그 부모를 찾는
찾는 일에도 저희가 도움을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그 입양 아이들을 전부 홈스테이를 시켰어요. 각 네. 회원들 집에서. 아, 예. 그래서 그 여성의 교도님들 집에서 직접 예, 집에서 이제 일주일 동안 숙식, 생활하면서 예. 아침 이제 점심 저녁은 밖에 이제 여행을 하고 하면서 먹지만 아침은 같이 집에서 챙겨가지고 먹였는데 저희 집에도 그 자매가 왔었어요. 네. 근데 이 자매들이 다행스럽게도 파리 그 입양한 가족들이 굉장히 괜찮은 집안에 아주 네. 점잖은 집안에 입양이 돼가지고 예. 아주 잘 컸더라고요. 근데 그 얘네들이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또 직업도 번듯하게 가지고 있는 애들인데도 그 옛날 친부모가 다 자기들을 버렸다는 데 대한 그 상실감이라 그럴까요? 예. 그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 와서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정말 그 저희 남편도 그때 많이 이제 그 외조를 했죠. 같이 뭐 식당 가서 밥도 사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그 애들이 그 부모를 찾았는데 그 친엄마가 다행히 나타났는데 예. 안 만나려 그러는 거예요. 얘네들을. 그래서 그 얘네들이 그 어떤 슬퍼하는 모습, 그게 가슴에 네. 아직까지도 그 생각만 하면 이렇게 몸이 참 이렇게 저려오는 것 같은 네. 그런. 사실 그 해외 입양인들에게는 정말 그 부모 왜 나를 버렸을까라는 그 깊은 상처, 예. 특히 국내도 아니고 해외까지 그런 아픔들이 아마 다 담고 있을 거예요. 그런 아픈 상처를 갖고 있는 입양인들을 초대를 해서 그래도 한국을 생각할 때 원망심이나 어떤 슬픔에서 조금이라도 헤어날 수 있도록 우리 여성회가 정말 큰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도 그 방송국에 있을 때 초대를 해서 함께 방송을 한 적도 있었는데 예, 여성의 우리 교도님들이 정말 부모 심경으로 엄마 같은 마음으로 그래서. 음식을 장만해주고 또 우리 문화를 잘 익힐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선두에 목타원님이 계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정말 어떤 그 여성 회원들이나 또 교도님들 총부에 계시는 정보사님께서도 다 불러가지고 그 염주를 전해주시면서 그렇게 법문을 해주시고 정말 그때 그 입양아 애들한테 쏟은 정성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그 고마움, 마음 이런 게 조금이라도 걔네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아마 두고두고 추억 속에 그래도 한국이라는 나라, 내가 태어난 나라에 대한 어떤 그걸 떠올릴 때 우리 여성의 원불교를 떠올리면 마음이 또 따뜻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결혼 이주 여성들을 위한 활동도 펼치고요. 한글 뭐 이야기 대회 뭐 이런 것들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여성회에서? 우리말 대회. 우리말 대회. 한국 우리말 이제 대회를 하면서 그 상품이 친정 보내기. 고국에 친정 보내주는 항공비를 지원해주고 이러면서 이제 그 우리말 대회를 시작을 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성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 맞아요, 곳곳에서 뭐 온갖 곳에서 다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또 문제점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그 몇 회째까지 하는 거 제가 이제 그만둔 거는 제가 여성회를 나오고 난 뒤에 이제 했기 때문에 그거는 다 생각이 안 나지만 하여튼 그 한국에서 며느리로 살면서 친정 가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그 저희들 때문에 이제 그 친정을 가면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그런 일들이 네. 저 여성에서는 참 보람이었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지금은 이제 뭐 다양한 프로에서 네. 이렇게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이주 여성들을 위한 그런 활동들이 네. 펼쳐지고 있지만 초창기 그 당시에는 참 그런 활동들이 드물 네. 때였었는데 네. 이 원불교 여성회가 앞장서서 우리말 대회라는 네. 행사를 통해서 그 이웃 가정 여성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기회가 됐을 것 같고요. 네. 얼마나 그 여성들이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또 굉장히 벅차고 또 스스로도 이렇게 자긍심이 높아지는 그런 기회도 네. 되고 자신감도 네. 넘쳐나는 기회가 됐을 것 네. 같아요. 네. 발표를 하는 동안. 그렇죠. 네, 일단 그들한테는 여기가 외국이다 보니까 말이 통하지 않아가지고 느끼는 그 네. 어떤 어려움이 소외감. 굉장히 예. 크죠. 그 뭐 한 집안에서도 시어머니하고 또 대화가 통하지 않고 또 특히 자녀들을 낳았을 때 네. 자녀들이 주로 말을 배우는 거는 엄마한테서 배우잖아요. 그 엄마가 말을 못하다 보니까 얘들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네. 네. 한국말을.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예, 그 네. 모습이 안타까웠겠어요. 예. 그래서 정말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 한국말은 꼭 배워가지고 애들을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어떤 그런 그 마인드를 이렇게 저희도 많이 심어주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지금은 아마 이제 워낙 이게 세월이 그 당시만 해도 뭐 그게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조금 전에 교무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그때 그 초기 그 세대들이 세월이 가면서 한국말을 유창하게 잘 하게 네. 되고 예. 또 이들이 또 이제 그 같은 모국 그 여성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 기회도 있는 예, 것 같더라고요. 예. 지금 이렇게 전국 여성회장으로 계실 때 우리말 대회나 이런 이주 여성들을 위한 활동을 펼친 것 가운데 좀 참 인상 깊고 기억에 떠오르는 그런 거 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남편의 지원. 예. 그게 이 사람들이 이제 정말 남편 하나 믿고 다 시집을 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남편하고 사이가 좋지 않아가지고, 이제 뭐 가정이 파괴되기도 하고, 또 폭력 남편을 만났을 때는 정말 완전히 그 인생이 네. 그 어떤 절망적인 어떤 그런 데로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남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어떤 한 예를 이제 어떤 그 베트남에서 온 아주 젊은 그 주부인데 나이 많은 남편을 만나가지고 참 그게 저는 지금도 그 사람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픈데 지금 어떻게 됐는 건지는 잘 모르지만 그 당시에 굉장히 힘들어했던 거. 그 힘들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와서도 말을 잘 안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참 정말 어떻게 이게 됐을까. 그를 끝까지 돌봐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저희들한테 그때는 참 모자랐죠.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봐줄 수 없는 그런 한계. 예. 그래도 그런 대회를 펼치고 또 이주 여성들 이모대기 운동도 뭐 펼치고 예. 그렇게 하면서 그 여성들이 한국에서 정말 낯설고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웠던 시기에 누군가 따뜻한 부모 같은 그런 여성회원들이 있어서 얼마나 그 시기를 또 어려운 시기들을 잘 극복해 나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성회에서는 정기적으로 또 훈련을 하기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또 강의를 듣기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우리 여성회원들 어떤 공부하셨던 거예요? 훈련은 초기에는 처음 훈련할 때는 정말 뭐 한 30명 주로 이제 임원들 상대로 이렇게 하다가 이게 점점 폭이 넓어지면서 나중에는 뭐 300명, 400명 막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최고로 많이 그 훈련 인원이 700명까지 넘쳐나가지고 그 천안에 있는 청소년 훈련원에 그 강당이 모자라서 뭐 층계도 않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훈련을 한 적도 있어요. 그 일종의 이제 훈련에 인기가 많았다는 거죠. 여성 회원들한테. 여성의 훈련 가면은 정말 그 재미가 있다. 물론 재미로만 오는 건 아닐 거예요. 이제 그 교무님들, 법사님들의 어떤 강의, 그리고 또
사회에서 이렇게 쉽게 접하지 못했던 명사들을 초청해가지고 강의를 듣기도 하고, 이제 또 막 신명나는 그 장기자랑, 이거는 정말 여성의 그 장기자랑은 그 끼가, 여성 회원들의 끼가, 아, 저분이 저런 면이 있었나 할 정도로 예, 너무 그 저녁 프로그램의 어떤 그는 참석했던 교무님들도 너무 신나하셨고, 뭐 어떤 교도는 정말 그 그 장기자랑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여성의 온 보람이 있다 할 정도로 이제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저희가 그 훈련 프로그램 짜는 데는 정말 몇 달이 걸려가지고 아주 온 정성을 다해서 섭외를 하고. 근데 그 섭외할 때의 그 고달픔, 이제 주로 제가 이제 하는 역할이 그 섭외였어요. 뭐 유명하신 분들, 또 뭐 가수 섭외 이런 것들. 가수 섭외는 사실 남편 도움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랬는데 다 해놓고 갑자기 못하겠다, 막 이런 예가 있을 때는 정말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성사시키기 위해 가지고 나서는 거는 이제 주로 이제 제가 이제 메일로 정말 진심 어린 편지를 진심 어린 그때는 편지도 정말 많이 썼어요. 심금을 울리는 편지를 통해서 마음을 또 돌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돌리기도 하고, 또 그분들은 그 출연료도 엄청나게 줘야만 되는 그런 강사들도 많았어요. 정말 뭐 200~300씩 뭐 달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저희는 그 정말 돈 없는 어떤 시민단체, 여성단체다 이런 식으로 막 죽는 소리를 하면서 그렇지만은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그 원불교 교도들, 여성 교도들에게 강의를 해주시는 것만으로 저희는 너무나도 영광스럽다. 뭐 이렇게 정말 그 아부 섞인 그런 단어도 써가면서 출연료를 확 깎아가지고 뭐 300 받던 분도 우리는 50만 원 이상을 절대 드릴 수가 없다. 뭐 어떤 분들은 정말 그냥 내놓고 가시는 분도 있었어요. 다시 또 기부를 하고. 그분들도 와서 감동을 받으신 거죠. 그렇게 여성들의 그냥 700명씩 앉은 자리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여성회장으로 국내외 활동하시고 또 사회와도 두루 안팎으로 활동을 하고, 특히 이웃 종교와도 서로 연대해서 또 활동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고 그랬습니다. 다른 여성 단체들과의 또 교류도 있었고요. 두루두루 소개 좀 해주실까요? 다른 단체와의 교류는 이제 그 초기에는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뭐 여성연합이나 뭐 여성단체 협의회, 또 뭐 환경단체 이런 단체들하고 교류가 그러니까 이제 여성의 얼굴을 여성의 원불교 여성이라는 거를 내외적으로 이제 좀 알릴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들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도 이제 그 알기 위해서도 열심히 이제 교류를 했고, 또 한지성 회장님께서는 특히 그 단체, 그러니까 NGO 단체 코디네이터를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단체들 간의 어떤 그 중재자 역할을 굉장히 잘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원불교 여성에도 많이 알려졌고 졌는데, 저는 이제 환경 운동 단체들하고 이제 20개 여성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원불교 여성의 종교 단체가 이제 몇 개가 들어가면서 저도 이제 그 단체 활동을 한 적이 있고, 그걸 하면서 이제 뭐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데 권양숙 여사의 초청으로 이제 청와대 가서 밥도 먹고 그런 적이 있는데, 저게 이제 그런 일들을 하면서 어떤 우리 원불교 여성회가 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의미가 있고, 또 다른 단체에서 못하는 일들도 우리는 그 뒤에 전국에 많은 여성 교도님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든든하게 큰 힘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제가 앞에 나서서
그런 일들을 다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특히 앞서 여성회장으로 활동하면서 환경단체와 교류들을 했다고 말씀 주셨는데 우리 여성들이 또 직접 이 환경단체와 활동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운동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주방에서도 그렇고 생활에서 손쉽게 우리 여성 회원들이 또 활동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을 또 운동으로 펼치는 기회도 됐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제가 요즘 이제 그 집에서 주로 집에 있다 보니까 그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특히 그때 제가 이제 환경단체 일을 할 때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이 첫 번째 그 항목이었어요. 음식물 쓰레기로 나가는 그 돈이 1년에 그 당시 하여튼 엄청나게 그 금액이 컸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반찬 줄이기, 뭐 3가지 이상은 절대 반찬 올리지 말자.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남은 음식으로 또 뭐 그 재활용 해가지고 다른 음식으로 예를 들면 뭐 나물이나 이런 것들이 많으면 그걸로 잡채를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그 캠페인도 벌였고. 근데 가장 주부들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운동. 이거는 정말 실천해야 될 첫 번째 항목인 것 같아요. 저도 기억나는 것이 여성회에서 명절이 지나고 나서 남은 음식으로 뭔가 또 이렇게 하는 거를 기억이 나거든요. 그 대회도 열어가지고 아주 기발한 음식들이 많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데 요즘은 그 통에다가 버리잖아요. 근데 저희 아파트만 해도 사람들이 전부 그 비닐봉지에다가 넣어가지고 가지고 와서 버리고 비닐봉지는 그 폐기 거기다 또 버리는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통을 딱 만들어 놓으면은 거기다 담고 버리면은 그 비닐 종이가 나오지 않잖아요. 비닐이. 비닐 문제가 지금 심각하잖아요. 그것부터 모든 주부들이 집에서 좀 실천을 했으면 좋겠어요. 음식물 그 통을 마련해서 절대 비닐이 거기서 나오지 않도록. 정말 집에서 우리 주부들이 손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이렇게 해나가는 실천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또 환경을 살리는데 지구를 살리는데 일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 여성의 활동은 이 목타원님 개인의 어떤 일생에 있어서도 직장을 그만두면서까지 원불교 여성회에 온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해오셨는데 그만큼 또 보람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지내보고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저 엄청난 그 삶의 전환점이 됐죠. 여성회를 만나서 일을 하면서 여성회에 들어와가지고 제가 그 당시 굉장히 여러 가지 공부를 일단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는 이 일이 어떤 게 유리한가 또 이 일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사회 또 환경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를 시킬 것인가 이런데 이제 그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거를 알아야만 되겠더라고요. 그 여성 문제도 그러고 그래서 정말 여성학 공부도 했고 또 환경 뭐 또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이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 어떤 뭐 신문이나 또는 뭐 방송 또 뭐 그 요즘은 페이스북에 이제 주로 많이 그런 것들이 올라오지만 그런 데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 여성애를 만나지 않았으면은 정말 다른 그 뭐 쇼핑이나 다니고 아주 편안하게 그렇게 살았을 텐데 이 여성애로 인해 가지고 제가 삶의 방식이 생각하는 어떤 방식 이런 것들이 정말 그 변화됐다는 데 대해 가지고 정말 너무나도 그때 여성에 들어온 데 대해 가지고 참 제 자신이 어떤 그런 결정을 한 데 대해 가지고 대견스럽고 한 회장님께 고맙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그렇게 여러 가지 소득이 있고 보람이 있는데 그런 보람과 그런 기쁨을 맛보기까지 사실 또 숨은 곳곳에서 일을 하나하나 치러낼 때마다 활동할 때마다 생각지 않았던 경계들로 인해서도
고비고비 네. 힘든 점도 참 많았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많았죠. 뭐 온갖 소리도 다 듣고 또 뭐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성 회원들은 이제 어떤 그런 행사나 이런 데 나올 때 뭐 이렇게 쫙 차려입고 나오니까 뭐 송것 같다, 뭐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면서 저렇게 근사한 자리에만 서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말들도 듣고 그랬는데 사실 저희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 뒤에 그렇게 서기까지 그 전에 그 준비하는 단계는 엄청난 그 일들을 네. 치르고 난 뒤에 그런 자리에 설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그 여성 회원들이 그런 그 고통이라 그러나 그런 어려움 이런 것들을 무사히 정말 극복을 하고 또 그런 소리를 들어도 우리 그거 속상해하지 마. 우리는 뭐 대종사님께서 다 알고 계실 거야. 뭐 이런 말들도 서로 이제 위로하고 이러면서 이제 지났는데 지금 그 가장 여성회를 하면서 제가 이제 보람이라 그러나요? 그게 이제 보람은 어떤 거냐면은 제가 느꼈듯이 네. 제가 여성에 들어와가지고 제 자신의 어떤 변화된 모습 그리고 사실 그전에는 교당에 다니는 재미라 그러나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솔직한 말은. 근데 뭐 법회를 나가고 이러면서 이제 좋은 말씀을 듣고 물론 그것도 참 중요하긴 하지만 이런 일을 통해서 성장하는 그 크기는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교당에서 그 공부를 하는 이유가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한 어떤 전 단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각 교당에서 여성회나 또 물론 다른 단체 이런 단체 활동을 교무님들이 적극 권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일들을 통해서 배우는 거는 정말 산 공부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원불교에 입문해서 이제 신심을 내고 공부를 해 나가다가 정말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이런 활동을 하면서 네. 봉공 네. 활동, 네. 여성 활동, 여러 네. 단체 활동들을 하면서 스스로 경계 속에서 극복해 나가면서 맞아요. 더 신심의 네. 어떤 무게가 더 커지고 네. 그리고 자기 보람과 네. 어떤 그런 소중한 경험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스스로 진급하는 기회도 네. 될 거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여성의 힘, 여성애를 뭐 꾸준히 이어오셨기 때문에 이 여성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 어머니의 힘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시청자분들이 들으실 거란 말이에요. 여성들에게 우리 여성의 힘이 이렇게 위대하다는 것을 여성이 활동을 하면서 아마 느끼셨기 때문에 좀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성들은 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어려운 사람들 주위에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도우는 그런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여성들에게는 그런 마음, 그 자비로운 마음 그런 것들이 모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생기는 것 같아요. 남성들보다는 훨씬 더 어떤 누군가를 측은하게 생각하고 불쌍하게 생각하고 네.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여성들에게만 있는 어떤 그 강점. 네. 네.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여자들이 그 또 강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요.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판단은 여성들이 모이면 경제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저희 그 형제들만 해도 네. 6자매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잖아요. 그러면은 올 때 뭐 집안에 뭐 무슨 음식이 뭐 많이 있거나 그러면 한 봉지씩 가지고 온다거나 뭐 네. 반찬도 좀 많이 했을 때는 가지고 오고 또 자기가 입던 옷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서로 물물 교환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경제 활동이잖아요. 네. 근데 단체 활동을 하다 보면 가장 필요한 게 그 자금이잖아요.
이게 자금 이거는 정말 그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여성들의 모임에서는 이 자금을 어떻게든 스스로가 마련을 한다는 거. 정말 저는 본공의 그 바자회 볼 때마다 네. 그 정말 손으로 일일이 다 하나하나 다 만들어가지고 그 물품을 내놓으면서 그렇게 신나하는 거. 그걸 볼 때마다 정말 참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남자들 단체에서는 매일 뭐 자기들은 돈이 없다 뭐 이런 말은 많이 하지만 우리 여성 모임에서는 절대 그런 말들 스스로 마련을 하려고 노력하고 안 되면 손으로 만들고 어떻게든 그 자금을 마련하는 거. 맞습니다. 큰 강점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물건과 물건이 오가고 마음과 마음이 오가고 또 육신으로 정신으로 애를 쓰면서 하나하나 이 원불교 발전에 단체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타오님은 수의단원으로도 활동을 하셨어요. 호법 수의단원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여성의 전국 회장에 이어서 우리 교단의 대표되는 이 수의단으로 활동하시면서 또 어떠셨어요? 소감이 남달랐을 것 같아요. 호법 수의단원이 된 거는 정말 저도 뜻밖이었어요.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인데 어느 날 연락이 와서 제가 거기에 호법 수의단원이 됐다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제가 첫 번째 어떤 교무님이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하셨길래 아니 제가 왜요 이렇게 대답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 여성 회장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프리미엄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많은 이제 교무님들이 저를 알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가 이제 그 지명도가 조금 있어서 아마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호법 수의단원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거를 말씀드린다면은 2달에 한 번씩 이제 종법사님을 가까이서 뵐 수 있고 또 저는 또 제 옆자리에 지금 전산 종법사님이셨어요. 바로 옆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현 종법사님을 멀리서 이렇게 보고 지금 차기 종법사님을 기운을 제가 가장 먼저 받는 그런 행운을 있었다 그럴까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그 호법수의단원에 하면서 이제 그 교단의 일들 이런 것들을 제가 몰랐던 부분들. 그 전에 여성의 활동을 하면서는 막 불평을 뭐 교단에 대해 가지고 왜 이런 것도 안 해주느냐 뭐 좀 도와주시면은 좋을 텐데 하고 이렇게 원망 섞인 말씀을 가끔 이제 드리고 했는데 호법 수의단원을 하면서는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런 어떤 울타리라 그러나요? 뭐 여성의 뭐 청원의 본공의 뭐 이런 울타리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전체를 교단 전체를 볼 수 있는 어떤 국이 커졌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우리 교단이 잘 되어야만 교단이 잘 되면 이런 단체들도 다 발전할 것이다. 어떤 그 희망적인 어떤 그런 마음이 생겼고 정말 또 교단의 그 수의단원을 교단의 어리라는 말 있잖아요. 저는 그 말이 처음에 그 말을 누군가 하길래 정말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그 말에 대한 어떤 그 무게감 때문에 참 어색하고 또 이제 그 교단의 어떤 행사나 이런 데 가면은 그 호법 수의단원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자리를 또 꼭 마련을 해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앉기를 앉도록 이제 인도를 하고 또 뭐 일어나서 뭐 이렇게 소개를까지 하는 그런 자리에 처음에는 참 어색하고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는 그걸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교단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의 어떤 향하는 마음이 더욱 더 깊어지고 좀 지극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교단을 대표하는 호법 수의단원으로 활동하면서 마음에 국을 트고 어떤 앞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여성회라는 본공회라는
그 단체의 우를 훌쩍 네. 넘어서서 네.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네. 눈을, 안목을 가지는 그런 기회도 네. 계시고 아마 교단에 대한 깊은 애정이 더 커졌을 것 같아요. 정말 예, 그래요. 그렇군요. 예. 목타운님은 서울에 오셔서 이제 일반 교도로 활동하면서는 방배교당을 다니셨더라고요. 예. 방배교당을 나가게 된 게 그 염타원 장혜성 교무님 예. 연락이 와서 이제 교당을 그동안 제가 교당을 안 나가고 있었거든요. 네. 이제 결혼을 하고 뭐 애도 낳고 이러다 보니 기르고 이러면서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교당을 좀 소홀히 했어요. 그리고 집도 또 멀고. 근데 이제 그 방배교당 가까이 이제 또 마침 그때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교무님이 연락이 와서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인연이 돼가지고 방배교당을 나가게 됐죠. 예. 다시 6년의 담임 교무님이 네. 이제 일반 교도가 된 네. 목타원님을 다시 이끌어 주셨군요. 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이끌어주면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데 일상사회에 너무 분주하고 묶여서 못 나가더라도 이렇게 교무님들이 이끌어주시는 그 힘이 대단한 것 같아요. 뭐 또 어떤 사람들은 뭐 그게 인정교화가 아니냐 뭐 이러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상하게 그렇죠. 항상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고 네. 하면은 어떻게 마음이 다른 데로 가겠어요. 네. 누구든 나를 챙겨주고 네. 나를 인정해주는 분, 뭐 교무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분이 있고 이끌어준다면 마음이 가게 되고 그 인정이 넘어서서 법정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방배교당 교도로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일산교당에서 또 교도회장까지 하시게 돼요. 예. 여성회장보다 더 힘든 게 교도회장이더라. 여성회장은 그 임원들 나랑 같이 일을 하는 그 임원들하고만 딱 단합이 되면 돼요. 근데 교당은 전 교도를 상대로 그렇죠. 예. 전 교도를 상대로 이제 그 사람들의 그 불만 또 뭐 이런 것들을 다 들어가지고 교무님한테 이제 중재자 역할을 그렇죠. 좀 일단은 교도회장이 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그것도 다 이렇게 진심으로 하면 통하더라고요. 네. 불만이 있는 교도들은 하나하나 만나가지고 설득을 하고 또 이런 문제들을 불만이 있으면 아 그래 이거는 이런 식으로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득 작업 어디든지 보면은 진심으로 하면은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교도회장이 되면서 처음으로 여태껏 이제 여성 교무님만 모시다가 남성 교무님이 딱 오신다 그러니까 이제 교도들이 막 다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 그 이제 남성 교무님 부교무도 그 남자 교무님이니까 그래서 뭐 식사는 어떻게 하느냐 막 이제 막 걱정을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그게 은근히 걱정되는 거예요. 이제 교도회장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일일이 다 챙겨줘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어떤 분한테 어떤 이제 원로 교무님한테 여쭤봤어요. 우리 교당에 이렇게 그 남자 교무님이 오시는데 이게 완전히 그 교당 생활이 다 변화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서 했으면 좋을지 참 고민이다 그러니까 왜 걱정을 하느냐. 예주 씨가 그 여자 교무님 있을 때 어떤 식으로 했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 교무님 계실 때는 뭐 스스로 교무님들은 뭐 식사나 이런 것들 뭐 물론 교도들이 반찬을 가끔씩 해드리지만 그래도 식사 그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안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니까 그건 걱정을 할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똑같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교무님들이 하실 일들이 남성 교무님이라고 교도들이 밥을 챙겨줘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눈을 딱 감아버렸어요. 근데 다행히도 그리고 또 오시는 교무님이 제가 옛날 방배교당 갔을 때 그때 부교무님으로 계셨던 분이 용산 김호정 교무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 당시 그 교무님이 부교무님의 때 이렇게 어떤 안면이 있었고 잘 지냈기 때문에 새로 오셔도 그 어떤 굉장히 임의롭더라고요. 그리고 교무님도 참 편안해 하셨고. 네, 그렇군요. 참 3년을 정말 원만하게 잘 지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거의 60년 가까운 세월을 예, 초등학교 2년기에 입교를 네. 하시고 또 학생회 청년회를 거쳐서 일반 교도로서도 또 큰 교단의 단체를 이끌면서 단체장으로도 활동을 하시고 호법 수의단원까지 오르셔서 이제 큰 역할을 해오셨는데 이렇게 60년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우리 목타원님 그동안 많은 인연들을 만나고 특히 교단의 스승님들을 만나고 또 함께 여성의 활동 비롯해서 단체 활동을 하면서 동지들과 함께하고 아마 법동지들, 도반들, 스승님의 큰 힘이 우리 목타원님의 어떤 이 신앙생활에 큰 디딤돌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 감사한 마음을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눠주실까요? 제가 작년에 그 한강교당에서 신앙 수행담을 발표를 하라고 하셔가지고 발표를 하면서 저희 그 신앙에 큰 어떤 영향을 준 분, 그 일종의 삶의 그 이정표를 준 그 분으로 제가 친정 어머님과 이제 한예정 회장님을 꼽았어요. 예. 친정 어머니께서는 이 이제 뭐 육신을 낳아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종교를 저한테 심어주셨고, 그래서 평생의 어떤 그 종교를 삼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한예정 회장님은 평범한 주부로 살지 않고 뭔가 깨어 있는 그 주부. 그 세상 모든 문제, 세상사에 대해 가지고 무관심으로 대처하지 않고 항상 그거를 어떤 문제점으로 인식을 하면서 그 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그 여성애를 저한테 권유를 한 거. 이 두 분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감사를 이제 느낀다고 이제 발표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렇듯이 정말 그 원불교와 원불교를 이끌어준 친정 어머님, 한 회장님 이런 분에 대한 거는 그분들이 어떤 삶의 이정표, 저한테 이제 삶의 이정표가 되어 주셨듯이 저도 누군가의 어떤 그 이정표가 되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큰 스승님과 또 이끌어준 많은 후배, 선배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여성의 활동 당시에 정말 어디서든 보이지 않든 보이든 간에 함께 마음을 합력하고 어려운 위기들을 극복하면서 이 일을 추진해 나갔던 그 동지들의 힘, 아주 끈끈한 법정으로 함께 할 텐데 어떻습니까? 네, 정말 그때 지금 만나도 너무 반갑고 너무나도 소중해요. 예. 너무나도 소중하고 아무리 제가 회장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하자고 할 때 그 임원들이나 밑에 그 회원들이 뭐 나 싫어, 나 그거 못해 이렇게 하면은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도 한마음이 되어가지고 정말 정성을 들여서 그 같이 협력을 하면서 일을 해주고 하신 그 회원들, 임원들 정말 어떻게 두고두고 감사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껏 살아오면서 우리 목타원님의 마음에 늘 이렇게 표준이 되는 법문이 하나 있다면 어떤 마음으로 임하셨을까요? 그 본문은 요음품 23장 그리고 이제 불지품 23장인데 묘하게 23장인데요. 그 요음품 23장이 제가 스스로 이렇게 높은 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낮아지고 또 항상 남을 이기기로 하면은 결국 진다, 반드시 지게 되는 어떤 그런 대난이라 하는 그 요음품 23장하고 불지품은 제가 아까 그 말씀했듯이 여성의 한 회장님이 거절을 하고 돌아와서 본 그 불지품, 그 두 장이 저한테는 하나의 그 지표라 그래야 되나요? 제가 항상 살면서 그 말을 잊지 않고 어떤 일을 대할 때나 이렇게 명심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늘 스스로를 낮추면서 네. 겸허한 마음으로 네. 우리 교복을 신봉하고 또 단체장을 맡으면서도 너무 무겁게만 생각하고 어렵게만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이 생에 여기 왔을 때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걸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이렇게 앞서 목타원님도 원불교를 만나고 또 여성회하고 인연이 되고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도 이 활동에 정말 뿌리 내리고 정성으로 임해서 또 큰 보람을 얻은 것처럼 삶의 갈림길들이 있고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취사 선택이 참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살다 보면 그런 구비구비 경계를 당해서 어떻게 우리 목타원님은 또 잘 판단을 하시고 헤쳐나가셨는지. 제가 우리 원불교적인 용어 중에 지공무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나를 없애고 공을 위해서 한다는 그 말을 참 좋아해요. 네.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고 또 어떤 선택을 하고 할 때 항상 이거를 명심하고 네. 잣대를 거기에다 맞추려고 노력을 해요. 예. 예. 내가 들어가면은 내 어떤 아상이라 그럴까요? 그게 들어가면 편협적으로 흐르게 되잖아요. 근데 어떤 일에 있어가지고 너무 자기 편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은 시야가 좀 좁아지게 되죠. 그래서 지공무사의 정신 이거를 항상 명심하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언제 어디서나 항상 판단을 할 때 네. 늘 사적인 사사로운 일보다는 공을 먼저 생각하는 네. 그런 마음으로 임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공을 듭니다. 생각하고 또 이게 공자가 공정한 네. 게 이제 척도를 그렇게 맞추라는 것도 되잖아요. 우리가 한편에 조금이라도 치우치고 편착하다 보면 이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늘 그 표준으로 그런 일들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오늘 이렇게 원음 방송 시청자분들과 말씀 나누면서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예, 마지막으로 방송 소감 한 말씀 전해주시죠. 제가 여기 출연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제 그 질문지를 메일로 받아서 이렇게 읽어보면서 지난 세월, 지난 시간들, 제가 살아온 시간들이 이게 어릴 때부터 정말 그 주마등 같이 막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거를 한번 다시 이런 기회가 이렇게 다 되짚어 보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 여기 방송 출연 덕분에 그런 시간들을 한번 다시 추억에 젖어보기도 하고 또 그때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했을까 하는 후회감이 드는 일도 있었고 또 참 잘했어 그때 뭐 이런 마음도 들고 그래서 이런 시간들이 저로서는 이번에 참 많은 공부를 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그렇군요. 예. 자신을 돌아보고 보람과 또 정말 긍지를 느끼면서 새롭게 또 마음을 한번 다잡을 수 있는 기회가 한 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요즘 들어 가장 기쁜 일 우리 이산 이정배 부군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그 보람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우리 목타원님 늘 건강한 모습으로 이산님과 함께 교당 생활하시면서 또 큰 보람 법력 증진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오직 법을 위해서 몸을 잇고 공중사를 위해서 사사로운 일을 뒤로하며 살아온 빛나는 인생입니다. 그 밝은 빛이 그늘진 이웃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고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는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인생 듣고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한강교당 목타원 권예주 교도와 말씀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